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법정 기념일 청년의 날입니다. 올해 청년의 날은 9월 16일 토요일이었죠. 9월 14일 청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부산 청년 주간으로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운대 구남로, 남포동 부산 청년센터, 그리고 이곳 서면 상상마당에서 부산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부산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부산 청년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함께 외쳐볼까요? 부산 청년을 보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시간 동안 부산 청년을 보라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았습니다. 부산 지역 미디어 단체 051FM의 수정, 보나, 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총 4개의 테마로 보내주신 부산 청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중 9명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청년의 고민, 나의 미래, 나의 도전기, 부산이라 좋다. 4개의 테마에 맞추어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공감하셨다면 지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 함께 계신 분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부산 청년으로서 사연을 보면서 공감이 정말 많이 됐는데요. 오늘 1시간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고민을 서로서로 응원해주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봤으면 합니다. 네, 그럼 흘러나오는 노래 마저 듣고 첫 번째 사연, 청년의 고민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잔나비의 투게더 마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잔나비의 투게더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현장에 또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는데요. 호응을 잘해주시거나 또는 저희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이명성 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부제로 사랑 너무 어려워요. 내 짝이 있을까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취업 준비 기간이 4년 정도로 20대를 꽤나 갈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원했던 기업에 재직하게 되었고 그만큼 보상 심리가 컸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평가절상하는 참사로 이어지고 인연이었던, 좋아했었던,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들을 꽤나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고 친구들의 결혼 소식, 출산 소식을 듣다 보니 세월이 무상하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저도 진지한 만남을 해보고 싶습니다. 늘 내 편이 있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힘이 나잖아요. 하지만 시기를 놓쳤는지 감을 잃었는지 번번이 만남과 사랑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좋아해 주셔서 부담스러워요. 이런 허탈한 말들을 계속 듣고 처음에는 짜증이, 나중에는 슬픔이, 지금은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좋은 짝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걸요. 취업의 문턱에서 몇 번이나 절망을 겪었던 제가 이런 행복하다면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니 참 격세지감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볼까라는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찌든 제 모습이 거울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외로움 관련된 책을 찾아보게 되었고 사실 나를 엄청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만남은 기쁘고 만남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준비되었다고 해주세요 라고 이명성님의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누구나 고민하고 또 공감하는 좋은 짝을 찾는 고민 사연이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또 두 분의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좋은 사람, 이런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나만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보나에게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보나, 어떤가요? 네, 저만의 포인트가 있다면 책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상형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책 읽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그런지 책을 읽는 사람이면 왠지 좋은 사람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또 책에 관련된 포인트 말해 주셨고요. 채니는 또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는 좋은 사람이 사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 저한테는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사연자님도 아직
맞는 분을 못 찾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이성과의 만남을 준비할 때 또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포인트가 있다면 또 나 혼자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또 궁금한데 채니는 또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사실 특별하게 해본 건 없고 그냥 평범하게 뭐 새 옷을 산다든지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아니면 뭐 평소에 안 입는 예쁜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외적으로도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내적으로도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명성님도 사실 내적으로는 준비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가지고 곧 연애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꼭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응원의 말도 남겨주셨는데 네, 그러면 보나는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다면 저는 딱 이 질문을 듣고 어떤 한순간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20살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화장도 못 할 때인데 이제 썸 타던 친구와의 데이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8시에 동네 친구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제 아침 8시에 문 여는 가게가 던킨 도너츠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친구한테 화장도 받고 친구의 이제 귀여운 머리띠를 빌려가지고 데이트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풋풋한 이야기로 나누어 봤던 이명성님의 사연 또 잘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박유빈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30대 초반의 청년 여성입니다. 30대가 되니 제 주변에 동기들부터 후배까지 또래 여성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고 이미 출산을 해서 아기 엄마가 된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기혼의 친구들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70대 어르신들도 하는 연애를 나도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제일 큰 고민은 출산, 노산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대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 150까지 말이 나오는데 여성의 생식 능력은 발전 없이 35세 이후면 노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천천히 하고 싶고 하지만 언젠가 건강한 아이를 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알아보니 요즘 30대 여자 연예인들도 많이 한다는 난자 냉동 시술이 미혼 여성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다면 저처럼 늦게라도 결혼, 출산을 원하는 미혼 여성들에게 정부에서 난자 냉동을 부분이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분들이 계실까요? 하고 남겨주셨던 박유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역시 굉장히 공감이 되는 사연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고민을 평소에 나눠보지 못해서 사연의 냉동낭자와 같이 또 산과 또는 부인과에서 국민보험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의료시술이 있는지 두 분과도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네, 보나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이 사연에 정말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잖아요. 여러 항목 중에 하나로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를 하러 상과나 부인과에 가게 되는데, 하러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바이러스 검사는 해보는 게 어떻냐, 같이 하면 좋다, 이렇게 권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검사는 비급여여가지고 혼자서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꽤 커가지고 혹시 이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채니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흔히 잘 아시는 자궁경부암 주사, 가다실이라고 불리는 주사가 국민보험에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요. 임신이나 출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시술인 가다실 주사가 좀 더 밀접하게 저한테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은 해주지만 좀 한계가 있어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남녀 가리지 않고 맞아야 되는 주사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또 요거의 연장선상으로 이게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또 흔히 관심이 있어도 이런 정보를 얻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런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알아가는지 또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보나는 주로 어디서 알아가는 편인가요?
저는 정보라고 하면 사실 학교에서 배웠던 게 끝인 것 같고, 대신 요즘에는 웹툰으로 그런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뭐 추천해 드리자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아기 낳는 만화, 뭐 유부녀의 탄생, 그리고 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 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채니는 어떤가요? 저는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아직 관심이 없어서 알아갈 일이 없지만 이 출산 과정이나 산후조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나 SNS에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렇게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 주변에서는 이제 육아를 하시고 계신 분을 보면 국민 필독서라고 해가지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읽는 책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는 그렇게 키우셨다고 하고 둘째 아이는 이제 주변에 인맥들이 생기면서 기동량으로 정보를 얻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거나 있어도 홍보가 미흡해서 잘 모르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정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지금 유튜브에 참여를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사연은 아니었지만 아까 전에 사연이었던 좋은 사람에 대한 어떤 저희의 이 이야기에 굉장히 인상 깊게 성재리님께서 좋은 사람은 잘생긴 사람, 좋은 사람은 정해인 닮은 사람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서 본인의 또 그 취향과 또 솔직함을 말해주신 분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님께서 저도 썸 타던 시절이 그립다 이런 식으로 또 남겨주셨고 그 전에도 현장에 가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유튜브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또 이렇게 유튜브로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박유빈님의 사연 그리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사연, 송은희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마냥 성인만 되면 부모님께 어엿한 한 사회인으로서 인정받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포부와는 다르게 부모님께서는 23살이 된 저를 한참이나 걱정하시고 나아가 조금쯤 못 내켜 하시는 마음이 보여 고민이 됩니다. 제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 불가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실패와 고민들에 함께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나의 실패와 고민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 아니며 부모님께도 내가 받는 타격 못지않은 타격을 드리게 된다는 걸 매번 복기하게 됩니다.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제 꿈만큼이나 소중한 부모님께 당당히 믿음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은 저에게 다양한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모님께 믿음을 드리고 싶은 송은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인이 되고 그 역할을 해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어쩌면 송은희님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제니와 보나가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는 또는 신뢰를 주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네, 보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는 뭔가 부모님과의 신뢰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업 같은 경우에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혹은 나의 계획과 목표를 당당히 공유해드리면서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채니의 어떤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아직까진 저도 사실 부모님한테 온전하게 신뢰를 주는 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하기가 좀 힘든데 저도 그냥 해야 할 일을 좀 신경 써서 챙겨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로 신뢰를 보여드리려고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나만의 이런 방법을 쌓아서 언젠가는 혹은 또 지금 겪었던 일들 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순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어디 있는지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채니는 이런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저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제가 번 돈으로 그럼에도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밥을 사드린다거나 뭐 선물을 사드린다거나 했을 때 좀 인정해 주시고 어른으로 생각해 주시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나는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였나요?
저도 타지에서 대학교를 다녀가지고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용돈도 조금 드리고 외식할 때 제가 계산도 하면서 부모님께 약간 어른이라는 걸 아주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연자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에밀리아 님이 저도 부모님과의 신뢰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혹시 현장에 계신 분이신가요? 현장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타깝게도 현장에는 안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순간 또는 앞선 사연에서 좋은 사람을 찾는 너 나만의 방법 혹시 이야기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들 가볍게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쪽에 그 빨간 모자를 쓰신 선생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또 이야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윤수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질문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앞선 사연 중에 이제 저희가 관련한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을 찾는 어떤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또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찾는 나만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찾기 이전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찾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 곁에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서 아무래도 솔직하게 제 진심을 좀 잘 표현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같이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주시는 분을 만났을 때 뭔가 좀 더 잘 소통되고 뭔가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과 나가 결이 맞는가도 알 수도 있고 서로 아무래도 좋은 사람의 기준이 사람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결이 맞고 뭔가 가치관이 맞는 친구를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생각하시는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 또 용기 있게 또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가 다음 사연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운영팀에서는 좀 기프티콘 이거 상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저희 이번 테마였던 청년의 고민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였죠.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사연 소개해드릴 저는 보나입니다. 두 번째 사연 테마, 나의 미래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고아라님의 사연입니다. 제 미래는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행복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잘 헤쳐나가고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있어 전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갈피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앞으로 묵묵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도 꿈도 없이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걱정이지만 요즘은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마다 앞으로 가는 속도가 다르니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야겠다. 미래로 가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니 선택과 심을 통해 나아가 보자고요.
경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조금씩 다른 여러 일들을 해보고 있는데 저 미래에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겠죠? 고아라님의 사연이었는데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흔하게 사용되지만 그만큼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혹시 채니가 미래에 고민이 생길 때 외우는 나만의 주문 있나요? 일단 사연이 참 공감되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선택이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결국 본인이 내리는 선택이 그때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수정님이 외우는 나만의 주문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미술을 전공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 도서관에서 읽은 책이 예술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인상이 깊고 딱 너무 저랑 절묘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는데 지금은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이제 예술가를 땡땡땡으로 비워두고 계속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좀 외우고 사는 것 같아요. 뭔가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고 되게 든든한 것 같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고아라님의 사연 그리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김미라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미래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살 때 가격 생각 안 하고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찾아보고는 있지만 꾸준히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 있을까요? 있다면 뭔가 함께 해보고 싶어요. 김미라님의 이제 짧지만 강력한 사연이었는데요. 경제적 자유. 서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혹시 수정님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어떤 걸까요? 제가 사실 첫 번째 경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비롯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가서 조금씩 나의 경제 환경을 좀 구축하는 게 조금 자유를 확보하는 어떤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채니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어떤 걸까요? 저도 이 사연자 미라님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뭔가를 구매할 수 있을 때 그때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구매할 때 사실 지금은 가격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걸 편하게 또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 때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장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의 경제적 자유는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없을까요? 용기를 내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댓글 잠깐 읽어드리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 나만의 주문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답변을 JMR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너무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전현경님께서 keep going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김미라님의 사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고 다음 사연에는 손을 번쩍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나의 미래를 응원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공유하고 싶은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금 소개드렸던 JMR님께서 나의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연 테마 나의 도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성재님의 사연입니다. 여전히 지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저는 무기력이 굉장히 심한 편이었습니다. 대입 때 그냥 성적 맞춰서 전공을 정했다 보니 나와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발을 질질 끌다시피 하는 심정으로 공부했고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하게 된 취준 기간, 공기업, 공무원, 주위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맞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4년간 경험했던 공허함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이에서 고민하느라 오랜 시간 끙끙거렸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무기력감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천만다행히도 그때 작은 일을 제안해준 동료가 있어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스스로 숙고했고 가슴으로도 느끼는 필요한 것이라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한 번은 겪어봐도 괜찮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저 자신을 잘 기르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긴 중심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하고 싶은 것들과 기력을 퍼올리는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범퍼카가 떠오릅니다. 이제야 핸들이 저에게 넘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조수석에 앉아서 영문도 모른 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때는 신물이 났었는데 직접 운전석에서 운전해보니 치이고 받치는 일도 그리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낄낄거리면서 다른 길로 휙 핸들을 꺾게 되더라고요. 요즘 또래 친구들의 이런저런 불안감을 피부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길에 고착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 다른 삶을 상상해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범퍼카를 떠올리면 좋겠어요. 이전에 저와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도 일단 앉아보시라고, 일단 핸들 꽉 잡아보라고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네, 황성재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이 담긴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험을 이제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치고 받치지만 범퍼카의 핸들을 잡은 것처럼 재미있게 그 과정을 즐겼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수정님 어떠세요? 저는 뭔가 특정한 그 상황보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뭐 끝날 때 되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범퍼카가 되게 이리저리 피하고 부딪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탈 때는 항상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시간이 빨리 지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곱씹어 보면 재밌었다라고 하거나 오히려 범퍼카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더 재밌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또 끝나고 나서 잘 마친 시간들이 어떤 마음 쓰임이 커서 전 요새 되게 일에 대한 경험으로 이 에피소드가 되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혹시 채니의 경험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뮤지컬 공연을 올리려고 우당탕탕 연습했던 때가 정말 재밌었던 경험이라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이게 뭐 의무감이 있거나 누가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정말 좋아가지고 너무 하고 싶어서 올린 공연이어가지고 이게 A부터 Z까지 저희가 전부 다 알아서 했어야 됐는데 그 사람들이랑 함께여서 그리고 또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했어서 그런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도 정말 재밌었던 경험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솔직한 경험을 공유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이 제가 댓글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바코TV님께서 예술 전공자로서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되어 앞이 보이지 않던 대학생 시절 무기력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진짜 같은 그 악기 전공자라고 해주셨나요? 예술 예술 전공자라고 해주셨는데 같은 입장으로서 진짜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까 여러분들의 이제 주문이 있었죠. Keep going.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의 도전기의 사연들이었고요. 이제 이에 어울리는 노래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오실게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사연 소개해드릴 저는 채니입니다. 네 번째 테마 부산이라 좋다 사연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부산에서의 청년 창업가로서의 어려움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남겨주신 조민경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청년 창업가로서 청년 창업가가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많은 분들이 일자리 부족과 기회의 한계를 느끼는 도시입니다. 저 또한 과거엔 그런 생각을 가지며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중에도 부산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 창업가로 활동하고 싶은 열정이 줄어들지 않았고 저는 결국 부산을 택했습니다.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며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청년 창업가로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부산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초기 자금 조달, 시장 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많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난관에 처하는 것을 저 또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어려움들이 동시에 큰 기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 초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부산 창업 포털 등 많은 지원 체계들이 구축되어 있으며 자금 조달 및 멘토링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여전히 많은 잠재력과 기회가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부산에서의 청년 창업이 발전하길 응원하며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실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서 멋진 창업가가 된 조민경님의 진심 가득한 사연이었는데요. 혹시 두 분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적 조건 속에서 나의 살 길을 스스로 개척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혹시 수정님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계속 이런 전공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왔던 것 같은데 사실 개척한 첫 번째 경험이 좀 올해인 것 같아요. 전 지금 영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누구의 간섭 없이 선택한 일 그리고 주거 환경 속에서 요새 지내고 있거든요. 그게 많이 애착이 가서 이제는 이 선택을 되게 뒷받침할 수 있게 되게 잘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의 선택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보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현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부터 조금씩 이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뭔가 민경님의 화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서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현장에 이제 흰 색깔 단체복을 입으신 부산 청년센터 직원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부산 청년센터 지금 이 공개 방송에서 10초 홍보기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일 키가 크신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수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의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 부산 청년센터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청년들의 다시 해도 될까요? 한 번 더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부산 청년센터고요. 부산 청년들의 권리 증진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많이 찾아주시고 부산 청년센터 네이버에 치시면 저희 안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많은 정보 얻으시고 부산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초 딱 맞춰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청년센터 소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민경님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민경님처럼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고 창업하는 청년들도 정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사연자님처럼 창업을 생각한 경험이 있으신지 혹시 현장에 계신 분도 창업을 생각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하셔야 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수정님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주변에 창업을 한 지인이 많거든요. 또 알고 보니까 협업을 하셨던 대표님들이 이제 또래라거나 그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접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되게 주체적으로 본인의 사업체 또는 단체에서 일을 추진하고 많은 협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0이 되기 전에 이 나의 이야기를 가진 단체를 또 운영해보고 싶은 또 그런 게 꿈이 있습니다. 네. 마흔이 되기 전에 꼭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보나도 그런 계획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한 번쯤 사장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꿈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릴 때는 막연하게 카페 사장님 되어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뭐 북카페나 북스테이처럼 책을 매개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서 열심히 개미처럼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매개로 해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군요. 이 사실 창업이라는 게 스스로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있지만 사실 온전히 내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기분이 좀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청년분들을 응원하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창업을 생각하신 분이 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실 용기 있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청년센터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온 부산 청년센터입니다. 저는 부산 청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덕윤이라고 하고요. 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연의 무기력증이 왔던 시절에 과연 내가 앞으로 계속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하나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것마저도 무기력증에 걸려서 포기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타로를 보러 갔는데 타로를 해보니까 절대 사업하지 말고 열심히 회사에 다녀라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접은 상태고요. 열심히 회사에 다니도록 하려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타로가 접은 창업의 꿈이네요. 무튼 어쨌든 지금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창업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모두들 한 번씩은 욕심을 가져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모든 청년분들을 응원하면서 넘어가 볼까요? 이어서 이은영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부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밥도 맛있고 그 외 다양한 연유로 남고 싶지만 저는 문화기획, 전시회, 인디밴드 공연 등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부산은 제가 떠날 당시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전 그래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지만 외로웠고 내가 누리는 것을 내 가족, 친구들은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남고 싶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은영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두 분 주변에도 사실 부산에 떠난 친구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부산에 남은 저희는 왜 남았을지, 혹시 부산에 남고 싶어하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면 수정님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내 주변 환경이 이제 잘 보이는 시기가 요즘 시기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제서야 조금 보이는 시기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함께 해봐야겠다 하면서 저는 부산에 또 남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가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부산에 남으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인프라도 정말 중요하지만 약간 사람 때문인데요. 제 가족이랑 친구들 그리고 현재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때문인데요. 사실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가서 살든지 제가 사는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좀 더 편한 사람들 그리고 편한 공간에서 계속 남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가족이나 친구처럼 좀 부산에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은영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문화기획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공연 같은 문화생활이 좀 부족해서 떠났다고 말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개해줄 만한 부산의 문화생활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전에 여기 현장에도 되게 많은 부스들이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홍보를 원하시면 앞쪽으로 와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홍보 시간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정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산에 문화생활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요즘에 되게 재능이 있는 재능꾼들이 이 지역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좋은 게 혼자서 자기 재능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예를 들면 디자이너님이신데 리소그라피를 주로 활용을 하시면 리소그라피 클래스 그렇게 또 함께해서 이 사람들이 좀 디자인적으로 또 나눌 수 있고 이런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커뮤니티들이 이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청년센터에서도 그런 부분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산에서 계속 이런 커뮤니티들로 문화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모임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보나도 그런 소개해주고 싶은 문화생활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보다 이제 공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 수영구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영구에 이제 골목골목 있는 전시 공간들을 몇 군데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영구 망미동 쪽에 가면 워킹하우스 뉴욕, 갤러리 이베, 공간 힘, 그리고 F1963 내에 있는 국제 갤러리까지 크고 작은 갤러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하루 날 잡아서 투어를 다녀도 좋을 만큼 이제 위치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문화생활을 또 꾸려가면 어떨까 추천드려 봅니다.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수영구 메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꿀팁들을 뒤로 하고 여기까지 이은영님의 사연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 베스트 사연만이 남아 있는데요. 그 전에 이번 사연 테마는 부산이라 좋다였던 만큼 부산 밴드의 노래를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핫퍼스가 부릅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네, 하퍼스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베스트 사연 소개를 맡은 수정이고요. 이 베스트 사연 소개하기 전에 저는 앞선 그 문화생활에 대한 여운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 이제 방청객에 계신 선생님들께 또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그 아까부터 제 눈을 떼지 못하게 한 분이 계세요. 지금 그 빨간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혹시 제가 부산에 소개하고 싶은 문화생활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옆쪽에 마이크가 도착해 있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소개하고 싶은 부산의 문화생활 하나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생활 버스킹 공연? 버스킹 공연요. 부산에는 버스킹 공연이 있다. 네. 네, 이렇게 또 짧고 굵게 또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네, 또 저희 소정의 선물 하나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베스트 사연을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먼저 건강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현재 다이어트 중입니다. 취준생 시절과 직장 생활을 거치면서 좋지 않은 습관으로 살크업이 되어버린 제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본가에 있는 강아지도 놀라더군요. 사실 다이어트를 하고자 가장 굳게 마음먹게 만들었던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지인들 사이에서 뒤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갔던 사건이었는데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다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제 자신도 한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독한 다짐을 했습니다. 기필코 살을 빼서 리즈 시절의 몸무게로 돌아가 보자고. 헬스장에서 기구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PT를 3개월 정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식단도 철저하게 탄단지 식당으로 구성해서 몇 끼니 챙겨 먹었으며 저녁에 회식 등이 있는 날에는 최대한 단백질 위주로 먹고 술은 마시지 않았고 회식 이후에도 운동은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운동 모임을 만들어 운동을 함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생활 속의 운동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는 총 25kg를 감량하는 데 성공했으며 아직 리즈 시절의 몸무게를 되찾는 데는 멀었지만 저의 다이어트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저의 모습에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다양한 다른 운동도 취미와 재미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깊은 성취감과 더 잘해내고 싶은 도전 욕구가 드는 요즘 내년에 또 이렇게 새로운 도전기 등을 말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완벽한 몸매와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또 진심 어린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요렇게 다이어트 관련돼서 또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는 이게 건강이랑 또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사인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다면 두 분께 좀 꿀팁을 저도 또 전해 듣고 싶습니다. 보나 또 어떤 꿀팁이 있으신가요? 우선 꿀팁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전달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약간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뭔가 나만의 운동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지켜온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깨지니까 루틴이라는 게 금방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또 이제 너무 속상하고요. 그만큼 사연자분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채니는 건강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나요? 저도 일단 이 사연 보고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식단 관리에 운동에 생활 속의 운동까지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피닝 같은 거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영양제로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계속 이제 열망이 있는 이 건강 지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또 지내다 보면 가장 잃기 쉬운 게 또 건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건강을 잃었을 때 회복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채니, 어떤 방법이 있나요? 사실 건강은 잃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튼 건강을 잃었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저는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충분한 수면, 충분한 휴식, 그리고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결국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빠르면서도 간단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나가 건강을 잃었을 때 회복하는 나만의 팁이 있다면? 저는 우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요런 뻔한 답변도 있지만 저는 주변에 티내는 게 좀 저만의 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관심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제가 아플 때 주변에 좀 많이 알리는 편이에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제가 앓는 소리를 주변에 한다면 좀 많이 걱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베스트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 베스트 사연은 부산 사랑 가득한 사연입니다. 저 채니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산 반송동에서 나고 자란 만 29살 부산 토박이 여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일자리를 찾아 반강제적으로 서울로 훌쩍 떠나게 되었고 약 3년간의 서울살이를 하면서 부산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자 서울말을 배우지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투리를 고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 배어버린 사투리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 탓에 부산에서 상경한 분들은 서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저의 사투리를 보고 부산 사람이세요? 저도 고향이 부산이에요 하면서 서울 말투로 엄청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늘 그렇게 서울에 살면서도 나의 고향 부산을 그리워했고 결국 다시 시험과 면접을 준비해서 그토록 바라던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살았던 짐들을 정리하고 짐을 일고지고 낑낑거리며 부산역에 도착해서 짠내 가득한 바다 냄새를 맡는 순간 그래 이게 부산이지 그래 내 결정은 틀리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해요? 하며 질문하는 부산 아지매들의 정겨운 말투도 버스에서 아이고야 짐 많다 야야 열로 줘봐라 하시면서 제 짐을 덜어가는 부산 할매들도 너무 다 그리운 것 투성이라 참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일렁이더라고요. 제가 없던 부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대중교통을 타도 그 복잡한 서면을 가도 그 많던 젊은이들이 부쩍 사라진 거리를 보면서 저라도 여기 부산 청년으로 남아서 부산 청년으로서 조금이나마 부산을 위해 일조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부산이 제2야 수도라 불리던 다시 예전의 활력을 얼른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사연 2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베스트 사연이 두 개인 이유는 두 사연이 한 명의 사연이기 때문인데요. 베스트 사연으로 선정되신 최지연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전화통화로 잠시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사연 너무 축하드립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 29살 부산 청년 최지원입니다. 네, 먼저 많은 신청자분들 중에 제 사연을 베스트 사연으로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서 재미있게 사연을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서 운이 좋게 선정된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주변 지인분들께 자랑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서 소개했던 두 가지 사연 중에 건강 관련된 사연이 인상 깊었는데요. 마지막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하고 싶은 도전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새로운 도전으로 한 거는 운동 관련된 거는 아닌데, 운동도 사실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다면,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운동을 아예 재미를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쿼시를 지금 배워보고 있고요.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헬스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성취감이나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더더욱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스쿼시를 잘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는 운동 루틴 혹시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죄송한데 전화가 잘 안 들려서요. 혹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네. 네. 지원님께서 하고 계신 운동 루틴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상체랑 하체를 나눠서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에 한 6일 정도는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화, 수는 상체를 하는 편이고 이제 화목토는 하체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고 웨이트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유산소를 30분에서 4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머신보다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이제 지옥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기구가 있는데 그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알찬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돌아오신 만큼 이제 지원님께 기대하는 부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부산을 약간 우스갯소리로 노인과 바다라고 부르던데 이 명칭이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참 걱정이 되면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미래의 부산은 더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 등으로 타 지역에 유실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좋은 청년 정책들로 다시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는 부산이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고령화 도시 부산에서 벗어나 예전과 같이 뜨거운 젊음이 느껴지는 생동감 있는 부산이 되길 기원합니다. 네. 정말 공감 가는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요즘 보면 이제 마음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여러 사유로 참 많은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나 뉴스 통해서 직접 접하고 체감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 하나인 저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거든요. 사실 다들 열심히 사는 방법은 배웠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배워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픈 것을 숨기게 하는 사회의 모습이 아닌 누구나 다 나 아픈 것 같아 그러니 나를 좀 도와줘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각자의 이유로 참 많이 아프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해결 방안을 현명하게 잘 모색하셔서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청년들 파이팅입니다. 네, 방금 화이팅 넘치는 소감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원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보이는 라디오 공개 방송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네, 여기까지 1시간 동안 부산 청년을 보라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부산 지역 미디어 단체 051FM이었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051FM 검색하시면 저희를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듣고 계시는 박재범의 좋아 들으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부산 청년을 보라!